안녕하세요. 조아TV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연휴 기간 명절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한가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새로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듯이 랩틸리언 일루미나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쭉 몇 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때 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음모론이잖아요.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음모론. 그 뒤에 음모론 많이 붙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음모론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렇게 제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를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워낙에 이 분야에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또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다른 내용들도 이거와 또 연관이 되고 있어서 이게 한 번은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성향상으로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건데요. 랩틸리언을 굳이 번역하자면은 파충류 인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충류 인간. 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파충류라고 그러면은 뱀, 도마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파충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파충류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파충류 인간들이 지금 지구에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랩틸리언이라고 한다. 근데 이 파충류 인간들이, 그런데 어떤 모습 자체를, 겉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파충류 인간인지 모른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면 그냥 사람인데, 휴머노이드인데 속 알맹이는 파충류, 랩틸리언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존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파충류 인간 종족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파충류들이 파충류 종족, 인간이 이러면 파충류 종족이라고 이제 바꿔버리면 파충류 종족, reptilian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근데 지구를 지배를 하려면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뭐 거의 모든 우리 인류 문명 자체의 모든 권력 체계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를 하는 게 주로 정부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정부기관들을 장악을 하고 각종 권력, 각 나라의 권력층들을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권력층들을 하수인으로 이제 부리게 되는데, 그런 하수인들이 이렇게 어떤 조직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루미나티다라고 하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reptilian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근데 일루미나티는 기본적으로 프리메이슨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또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reptili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reptilian. 이런 음모론이에요. 이런 음모론. 그래서 지금 전개되는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할 때는 이런 reptilian들이 어떤 지구 지배 음모의 계획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바이러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렸다는 거죠. 퍼뜨렸고, 또 그런 어떤 백신 개발 과정에서 어떤 유전적인 어떤 조작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주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어떤 계획하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식의 아주 다양한 꾸며낼 수 있죠. 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특히 과학 지식이 좀 높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이제 꾸미는 건데, 가설체계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실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 reptilian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이게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reptilian은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젊을 때 V라는 영화를 봤었죠. V.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는 요 여자가 좀 다이애나라는 여자였는데, 그때 이제 배우 역할명이, 그런데 이 영화 V에서 나온 여자였잖아요. V. 그걸 연상하시면 돼, 금방. V 같은 거구나, 일종의 V. 그러니까 요 V라는 미국의 드라마가 1983년에 이거 한 것인데, 이게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 세대에 있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명장면이, 굉장히 충격적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 다이애나가 이렇게 쥐 같은 거지, 쥐는 아닌데 쥐와 비슷한 동물을 삼키는 장면, 굉장히 충격들을 많이 먹었죠,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reptilian들이라는 게, 이런 reptilian.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방문자, 외계 방문자, 이렇게 우주선을 끌고 지구를 침공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거대한 우주선이. 이게 이제는 영화 V에 나오는 그런 거를 모사를 해서,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지구로 거대한 우주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또는 거대한 우주선이 대도시 위에 붕 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에
원저기가 이 부위에서 나온 요창이란 부위, 그 공중에 떠서, 그러니까 대도시에 떠 있는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떠 있는 것 같은 상태.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지, 이런 종류의 영화들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침공을 해서, 이 침공을 한 외계인들이라는, 그래서 이 외부에서 방문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방문자, 또 비지터, 방문자라는 거에 V, 또 이 그 외계 파충류족과 싸우는 지구 저항군의 심볼인 빅토리의 V, 이 V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1983년도에 방영이 돼서 계속 재방송하고, 요즘에 보니까 또 다시 재방송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를 보시면 이제 이 V를 요즘에 했었습니다. 뭐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보는데, 이제 요즘에는 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게 많아서 안 보는데, 이거는 아무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줬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eptilian들은 사실은 그 지구 종족이 아니고, 원래 그 지구에서 원래 이렇게 그 대인 종족이 아니고 외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침공해 들어온 종족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reptilian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 reptilian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는 지금 reptilian들의 여기하고 그 다음에 지구 저항군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 reptilian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reptilian들이 사실은 인류를 유전공학으로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굉장히 그러니까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를 reptilian 외계인 종족들이 창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alien, reptilian, legacy라고, legacy. 그러니까 이렇게 레거시라는 게 뭐냐, 소스 코드라는 뜻이야. 소스 코드, 유산, 뭐 그런 개념인데, 제대로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에일리언 랩틸리언, 그러니까 외계인이란 뜻이잖아요.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라는 게 에일리언이잖아요. 에일리언 랩틸리언들이 지구로 와서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를 창조했다. 호모사피엔스를 유전공학으로 창조했다. 호모사피엔스, 인류 창조를 했는데, 그것이 이때 외계에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왔으니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존재들이 인류를 유전공학으로 DNA 유전공학으로 인류를 창조를 했다. 인류를 창조한 게 그게 지금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창조를 할 때 자신들의 그 DNA 코드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창조를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네안데르탈인 같이 현생, 우리가 인류랑 호모사피엔스 종을 이렇게 논할 때, 크로마뇽, 우리 같은 경우는 크로마뇽인의 직계인데, 크로마뇽 직계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면 네안데르탈린도 있었고, 뭐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지능적으로나 모든 게 떨어지는 네안데르탈인 같은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때 이제 그것도 뭐야? 그것도 이제는 유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인원. 그러니까 유인원들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모 계통의 종인데, 유인원을 자신들의 유전자를 삽입해서 유인원들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인원들에게, 여기 이제는 뭐 유인원은 이제는 호모사피엔스 종 계통으로는 네언데르탈이나 이런 것들, 네언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거는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그 현생 그 호모사피엔스 종보다 떨어지는 그 인류 종 대상으로 자신들의 유전자를 삽입했다. 삽입한 그 유전자가 소스 코드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 그러니까 이게 삽입된 이게 이제 소스 코드가 소스 코드. 자신들의 코드를 사람 속에다가 심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 심었다라고 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사람 몸에다가 자신들의 그 렙틸리언 소스 코드를 심어서 융합을 해가지고 그 현생 인류를 창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생 그 호모사피엔스 종은 원래 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존재들이 워낙에 과학기술력이 뛰어나니까 당시에 이렇게 그 네안데르탈인이 우리가 몇만 년 전에 그 존재들로 많이 보잖아요, 원래. 그렇죠. 뭐 기원전 3만 년 뭐 이렇게 지금부터 한 3만 년 정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런 게 소스 코드를 자기네들의 그 소스 코드를 심어 DNA 코드를 심은 그것이 소스 코드라는 원래 그 항상 장착되어 있는 코드에서 계속 이제 계속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전승이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그 계속 전승이 돼 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 그게 뭐 기제가 그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렙틸리언들이, 외계인들이 인간들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뭔가 그 틀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속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유전적 토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이거를 그 믿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4% 정도가 아메리칸의 그 미국인들의 4%를 믿는다, 그렇네요. 세이프 시프팅을 믿는다는 건 뭐 세이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 모양이라 세이프 시프팅 한다고 하는 거가 이게 영어로 이제는 이게 외부 형상이라는 뜻이 세이브라는 뜻이에요. 시프팅 한다는 것은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동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프팅.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이동하는 시프팅 한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형체, 인간의 모양에서, 그러니까 렙틸리언의 모양에서, 렙틸리언은 도마뱀처럼 생겼으니까 그 모양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시프팅을 시켰다. 이게 세이프 시프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상 변화라니, 외형 형상, 그러니까 외형의 외형 형상 개조했다고 하는 거지. 외형 형상을 개조를 했다. 인간처럼 보이게끔 외형 형상을 개조를 해서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지. 이런 존재들이 숨어 있으면서 사실은 인간들을 자신들의 그 고대 조상들이, 이 현재 렙틸리언들의 고대의 그 조상들이 인간을 유전공학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합을 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지배를 할 때 그 핵심 조직을 일루미나티라고 이렇게 하고, 그거 바탕은 또 이제 프리메이슨에서 일루미나티가 발전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는 개념이 됐죠. 근데 프리메이슨도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어떤 정치, 사회, 경제 조직으로 이렇게 그 통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미국인의 그 4%가 셀 시프팅된 외형 변화시킨 이 reptilian들이 우리 세계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인구죠.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천만 명 정도가 그 800만 명, 1000만 명 정도가 1000만 명이 더 넘죠? 1000만 명이 더 1200~300만 명 정도, 1500만 명? 이런 정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수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서구 문명권에서는 이런 종류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암암리에 다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 개똥 철학이라고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죠. 이렇게 이 세계를 파악하는 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데올로기를. 그 관으로 볼 때 이 세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어떤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것도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세계관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톰 크루즈 같은 유명한 배우는 뭐야? 사이언톨로지 신도잖아요. 근데 reptilian 일루미나티 이런 거를 사이언톨로지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비슷한 계통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유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유명한 배우 뭐 존 트라볼타 같은 배우도 사이언톨로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정밀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겠다, 좀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또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는 온갖 잡종 지식, 이런 계통의 잡종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면은 틀린 얘기냐? 이분들이 그럼 이렇게 외계 파충류 reptilian 종족이 외계에서 들어와서 지금 인류를 창조를 한 뒤에 소스 코드를 심어 놓고, 그리고 또 배후에서 일루미나티 같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전 지구의 각종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조직들을 핵심적인 조직들을 장악을 해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 이런 거대한 음모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인류의 개체수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인류가 지금 한 77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5억 정도로 줄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5억으로 77억을 5억으로 줄이려면은 뭐 좀비 프로그램 같은 거,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 한번 퍼뜨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쟁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뭐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퍼뜨려 가지고 상당히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여야 되니까 지금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이런 어떤 reptilian 일루미나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부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를 전혀
몰랐을 텐데 갑자기 이것이 이제는 떠오르면서 이제는 세상의 그 주도적인 그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거 어디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냐 이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 뿌리를. 그래서 일루미나티 그 reptilian 일루미나티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존재들이 외계에서 들어와서 인류를 창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전공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4000년, 5000년 정도로 보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고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대 문명 이전에 초고대 문명,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올라가면 기원전 1만 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문명들이란 말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이 한 3만 년 정도 전 존재들이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유전공학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그 이전으로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니까 인류의 현재 인류의 그 문명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초고대 문명과 또 쭉 내려오면서 고대 문명들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또 한 분야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사실은 그 고대 문명에 등장하는 신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 있잖아요. 수메르에 보면 수메르 신들, 그 다음에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의 신들, 그 과거에는 모든 게 다 신들이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들, 신들, 신화적인 신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화의 각종 그 지역에서 등장하는 그 신들이, 인간이 섬겼던 그 신들이 사실은 이 reptilian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외계인들이 사실은 신들이었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사실은 고대에 우리가 우리의 기록에 담겨 있는 그 수메르나 이집트나 또는 뭐 마야 그 아메리카, 거기 그 멕시코 주변을 메소 아메리카 이쪽 지역에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쭉 돌아가는 이 모든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reptilian 종족, 외계 종족들이다. 그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결국에 이들이 와서 우리가 고대 건축물들, 거대한 건축물들이나 이런 현재 남아있는 석조 건축물들이 당시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이 건축되어진 것을 보면은 이런 존재들이 와서 건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건 주장입니다. 자, 사실 이 모든 게 사실 픽션이에요. 음모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상당한 진실은 저는 있다고 또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이렇게 탐구하는 강좌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차차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요런 핵심 지점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외계인, 고대의 신들이라고 하는 고대 신들, 고대 문명에 등장하는 신들이 사실은 이 reptilian 종족들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원래 그 고대의 신들은 외계인들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데니켄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가 신들의 전차라는 이 책 또는 신들의 귀환, 여기서 이 신들이라고 할 때 이 갓은 바로 외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사실은 이 우주선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은 이 외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의 신들은 외계인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대 문명의 신들은 외계인이다라는 관련된 이론을 구축을 해서 많은 책을 내서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확보를 했었죠.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요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우리가 이 이론을 아주 결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지구연대기를 10여 건 이상 발행했는데요. 나눠가지고 발행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 번역돼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틸몬, 하늘의 이런 게, 신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 여기 지구 연대기에 관련된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직접 발간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가 재능이 있었냐면, 고대 수메르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깊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수메르 점토판을 가져다가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책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수메르 신들에 관련된 책들을 낼 때에 거기서 뭐냐면은 그 수메르 신들에 대한 그 내용을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수메르 신들이 지구로 들어오는 거와 그 다음에 인간을 왜 창조를 했고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메르 점토판을 연구를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고대 신들은 외계인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를 같이 합쳐가지고 결합을 시킨 뒤에 거기 점토판에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들을 유전공학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틀을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들어와서 인간을 유전공학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수메르 신들이 바로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거를 딱 이론적으로 거의 완성을 나름대로 본 거죠. 정합적으로 볼 때에 나중에 그것이 외계인들이 랩틸리언이라는 거로 전개가 되면서 어떻게 되니? 이게 전개가 되면서 그것이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이게 음모론과 다시 또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영역이. 그렇게 될 수밖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들을 외계인들이 창조를 했다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지구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외계인 그룹 안에 권력 쟁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 쟁투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계인 신들 중에 엔닐, 엔키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어떤 신들의 권력을 쥐고 장악하기 위한 내부적 자신들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운명이 좌우되면서 지금 오고 있다.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설적인 얘기지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reptilian 외계 파충류 인간들이 외계인들인데 고대 문명에서는 신들로 불리던 존재들이고, 이들이 외계에서 들어와서 인간을 유전공학으로 창조를 했고, 그리고 이들이 인류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는 조직을 현재에서는 일루미나티 같은 조직을 내세워서 각종 경제, 정치, 사회 조직들을 다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지구를 통제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는 주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구를 좀 개체수를 줄이려는, 그러니까 한 77억 넘어가는 걸 한 5억 정도로 줄여서 완전히 타이트하게 한번 지배를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획책하고 있다. 그런 음모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이 현재 음모론을 좀 아주 복잡하지만은 제가 그나마 단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네. 그러면 이런 reptilian이 진짜로 있는 겁니까? 일루미나티는 뭡니까? reptilian은 있나요, 정말? reptilian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reptilian은 있습니다. reptilian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좌를 하는 거예요. reptilian과 일루미나티가 있으니까 제가 강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과연 이 자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파악한 방식의 reptilian, 일루미나티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냐? 정말 이들이 이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정말 있는 것이냐? 그런 건 이제는 저도 뛰어들어서 이제 진흙탕 속에서 같이 이제 뒹굴어 봐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